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카이치 발언으로 촉발된 한중일 전쟁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영원한 대리군 일본, 대중국, 한국은 단검 그리고 일본은 방패입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 코피 터질 것인가? 속보 임란칸 사망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도자 임란칸은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인도 언론을 통해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나 그런데 이 임람칸이 제거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미국에는 임람칸의 제거를 반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부가 이제 이것을 했다면 주도를 했을 건데 이 파키스탄은 영국과 미국의 일종의 이제 프락시아미 그리고 영국과 미국 동시에 이 수니파 와하비즘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의 대리 테러리스트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 엮여 있습니다. 시리아, 전 세계 곳곳, 파리 이런데, 자, 수니파 와하비즘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저지릅니다. 늘 배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파키스탄이 등장하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자금을 사우디아라비아가 됐다,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묵인한 거죠. 파키스탄은 그동안 영국과 미국의 세계 전략에 활용되어 온 이 군사적인 어떤 이제 대리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인도를 괴롭히는데 인도는 준사회주의적인 노선을 걸었죠. 그리고 소련과 친합니다. 이런 인도를 컨테인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 파키스탄을 이제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유명한 인도 파키스탄 전쟁. 여기서 소련이 인도를 도와서 이제 파키스탄을 꺾었죠. 그래서 인도와 소련, 지금 러시아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고 동시에 파키스탄과 영국, 파키스탄과 미국 이들 관계도 사실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미국과 영국의 어떤 군사적인 대리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글로벌하게 수니파 와하비즘 그리고 이제 앵글로색슨 있죠. 이들의 프락시 테러리스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파키스탄의 어떤 성격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임란칸입니다. 임란칸은 영국에서 교육받고 글로벌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영국과 미국은 임란칸이면은 적절한 어떤 퍼핏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임란칸은 권력을 잡고 파키스탄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프락시 국가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러시아나 중국 이들과 활발하게 교역을 하면서 파키스탄의 경제를 재건하고 파키스탄을 정상국가 그리고 잘 사는 국가로 만들겠다. 우리가 왜 인도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 수니파 테러리스트의 훈련지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국가적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핵이 되고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 배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국민들은 임란칸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70% 이상이 임란칸을 지지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임란칸을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은 현재 파키스탄 정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임란칸 제거가 정답이다. 이런 판단을 파키스탄 군부나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은 파키스탄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들고 일어날 겁니다. 물론 싱겁게 끝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현재 파키스탄 군부가 무너질 가능성 이것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파키스탄 국민들 임란칸을 지지하는 70%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수치자 비극이죠. 자, 이것과 관련된 뉴스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총소리도 들고 그럽니다. 현재 파키스탄 내부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 이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 언론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반도체 관련돼서 세계적인 탑 리딩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견제를 받고 또 양보를 하고 이제 이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퇴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잠재력은 가지고 있죠. 반도체 필요한 여러 소재들 그리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그리고 기계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일본은 이 반도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27년 1.4나노 그리고 대만은 한 28년. 그런데 일본이 29년 정도면은 1.4나노를 만들 수 있다. 양산이 가능하면은 자, 이제 대만과 한국 이들과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뉴스인데 어쨌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미 해군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해군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군함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크랩 처리했죠. 자, 연안 전투함 이것도 그리고 이제 주무할트 대표적인 망작입니다. 여기에 이 컨스텔레이션 클래스 프리게트함입니다. 이것은 뭐 이지스함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은 매우 유용한 전투함입니다. 이 계획도 폐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미국은 어떤 함정을 만들겠다 이러고 이제 거액을 투자를 합니다. 몇십조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폐기해 버립니다. 이 계획이 실제 이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암체워로드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들 하고 그 다음에 폐기하고 폐기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주력 전함 알레이버크 구축함 이것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함 이것을 계속 이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트리샤 마린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이런 프로젝트 투자되고 폐기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런 군함들을 제대로 양산할 이런 이제 조선업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프로젝트 띄우고 돈 투자하고 누군가 해먹고 그 다음에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오면서 미 해군의 전력을 약화시켜 온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과 전쟁을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 한 10% 정도만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사태가 터집니다. 일본 젊은이들 나 싫어 전쟁하지 않을래.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젊은이들 생각이라는 거죠.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어떤 국방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 의지가 약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죠. 이것은 과거 1939년의 일본 조선소 현황입니다. 항공 촬영인데 잠깐 이제 조선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함이 이 오른쪽에는 10몇 척 그리고 왼쪽에는 한 6척 정도 이게 동시에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의 전함 건조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과 부딪혔죠. 그런데 미국은 이런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조선업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거의 7배 정도. 결국 미국은 물량으로 일본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국은 최신 이제 전함을 이렇게 두부처럼 찍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는데 052D 구축함 아주 뛰어난 함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죠. 1년에 8대 정도 만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축함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군산 앞바다에서 이제 미국의 리퍼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썰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은 뛰어난 이제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퍼 드론에 무언가 이제 이 전자전 무기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해서 요격이 되었다. 추락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중국 네티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루머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러시아나 나토 사이 그리고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어떤 전자전을 이용해서 신경전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리퍼 드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최신 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구형 드론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나 러시아 이제 전자전에 매우 취약하죠. 그리고 이란과 예멘이 전자전 무기를 이용해서 미국 리퍼 드론을 이제 추락시켰다. 이런 주장을 이제 예멘과 이란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군산 앞바다 리퍼 드론 추락 이것은 중국의 이제 전자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때 이 중국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니콜라스 번스죠. 니콜라스 번스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기술적, 군사적, 경제적인 힘이 이제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공동 승전국이다. 우리 함께 파시즘과 싸웠다. 군국주의와 싸웠다. 이렇게 이제 중국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2차 대전 때 미국이 파시즘과 싸웠다. 이건 뭐 이런 이야기는 매우 순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진실은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대리 식민지로 만들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기득권층은 파시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파시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 뭐 공산주의나 이런 문제 대응하는데 이제 잘 활용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 히틀러 국가사회주의 이들의 지원을 한 겁니다. 30년대죠. 자, 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점령했을 때 미국은 일본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죠. 그런데 일본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나중에 프랑스 식민지 인도 차이나를 위협했을 때, 자, 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이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협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때부터 일본에 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일본과 독일이 이 야망과 목표를 제안했다면 미국과 영국은 계속 지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서방이 훌륭한 친구로 남았을 겁니다. 자, 아래는 일본의 이제 베이징 침국 1937년입니다. 그리고 칸탄이 이런 글도 올렸는데, 이 러일 전쟁에 관한 겁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러일 전쟁 역시 이 글로벌리스트, 특히 영국과 서방의 자본가들의 이제 손에 놀아난 거다. 일본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대리군으로 자 이제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고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해체하고 쪼개버린다. 이런 생각을 이제 영국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수단으로 일본이 이용된 거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1904년 이제 일본과 이 러시아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 이 일본은 제이콥 시프에게 최고 영예인 이제 뭐 성보 훈장, 우길 훈장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여했습니다. 당시 이 제이콥 시프는 소로스와 같은 놈이다. 극동 지역에서 큰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은행가들의 배를 불린다. 이런 목표하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러시아 짜르도 이제 결국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세어더 루즈벨트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이제 평화협정 이것을 중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 1호입니다. 이제 이 세어더 루즈벨트가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17년 공산주의 혁명에 이제 자금을 계속 지원하죠. 러시아를 약화시킨다, 짜르를 무너뜨린다. 이것을 위해서 또 볼셰비즘을 지원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들이 지원하고 있죠. 자, 이들의 타겟 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은행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유럽 지역에서 전쟁, 그리고 극동 지역에서 전쟁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로츠키가 이제 러시아를 장악했습니다. 소련을 만들게 되죠. 붉은 군대도 만듭니다. 자, 이 트로츠키는 이 서구 세력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시오니스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추정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 때 바로 옆에 시오니스트들 건물들이 거기 다 살고 있었습니다. 트로츠키 같은 인물이죠. 이때 미국에서도 트로츠키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찬양하고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축출하자 이 소련이라는 것을 반드시 찢어발기고 해체해야 될 그런 집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이제 히틀러를 지원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시프는 은행가 가문과 결혼하고 그의 처남 폴 워버그, 나중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 창립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디오더 루즈벨트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이제 휴전 협상 이것을 뭐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서 이제 막 이렇게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디오더 루즈벨트는 노벨 평화상을 받죠. 미국과 영국에 있는 은행가들 이들은 일본을 설득해서 이제 러시아 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이용해서 일본을 키워서 아시아를 식민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해체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밟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남하도 저지하고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일본인들이 바로 이제 프락시 역할을 한 겁니다. 물론 일본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혁명에서 독일의 역할, 이것은 이제 DW 방송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 이제
이 러시아의 볼셰비키를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레닌이 뭐 독일에 왔을 때 독일 사람들을 엄청나게 반기고 레닌을 지원하고 이러다가 트로츠키가 되고 크게 반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이 등장하고 이제 적대적으로 돌변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에 자금을 댔다. 영국도 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유튜브 가면은 뭐 러시아 러일 전쟁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은 뭐 방송에 다 있습니다. 뭐 한국 방송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일 전쟁의 성격 여기에 대해서 일본인들도 나중에 이제 절망을 했습니다. 일단 러일 전쟁 상처뿐인 승리죠. 물론 뭐 여순 반도로 먹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일본의 군인들이 죽었죠. 그리고 일본이 무사도와는 달리 완전히 이제 군국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 어떤 이제 큰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 러일 전쟁이. 그냥 뭐 미친 듯이 이제 군인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은 뭐 기관총 앞에서 그냥 낙엽처럼 쓰러져 갑니다.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한 이유. 자,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한 이유는 동경에 있는 뱅커들 그리고 서구 미국에 있는 뱅커들이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자 이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빨리 끝내야 된다. 무조건 전격전으로 끝내야 된다. 이런 압박을 가합니다. 자, 그리고 지휘관들은 이런 무리한 전투를 하게 되죠. 무리한 요새 탈환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죽어가죠. 여기에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제 일본의 장군은 나중에 자결합니다. 뭐 유명한 이 노기 마레스케 장군은 결국 2012년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러우전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수치심을 느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차고 있던 칼 뭐 이렇게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역할이 어떠한가? 이 전쟁, 이제 러일 전쟁을 월드워 제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0번째 이제 세계 전쟁이죠. 그러다가 1차 대전 터지고 2차 대전 터지고 이 러일 전쟁 0차 세계 대전 이것은 일본이 이제 미국의 프락시아미로 활용이 된 겁니다. 이것을 풍자한 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로츠키는 지오니스트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구는 트로츠키를 지지했는데 그러다 스탈린이 이제 트로츠키를 끌어내리자 자, 이제 그들은 소련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빙 크루스터, 나중에 이제 아들이 지금 네오콘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로츠키 주의자들은 소련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으로 변신을 하게 되죠. 자, 뭐 이런 내용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현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미국이란 제국 그리고 이 언론입니다. 미국 언론을 이 미국이라는 제국이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세 개의 큰 기관이 있습니다. 빌더버그 뱅크 그리고 이제 CFR 전쟁 기획소죠. 그리고 트라이레이터 뭐 삼극위원회 뭐 일루미나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언론을 통제하고 빅테크를 통제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 언론과 빅테크는 미국 대중들 그리고 전 세계 대중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일본과 중국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부산되었습니다. 이 중국은 미사일로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 또 일본은 여기에 대응해서 핵을 만들어야 된다. 공격용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일본이 만들면 잘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중국이 현재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자, 이제 서구 미국 입장입니다. 중국을 찌르는 단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미국을 보호하는 방패. 이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진짜 일본과 중국 사이 전쟁이 터진다. 미국과 중국 사이 전쟁이 터진다. 이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이 박아놓은 단검이죠. 이것을 비틀려고 할 겁니다. 이 서울 이쪽 지역에서 중국을 타격하면은 더욱더 이제 빠르고 신속하게 중국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날아가도 이제 더 빨리 때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역시 중국을 찌르는 무기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자, 이번에 일본과 중국의 충돌, 여기에 이제 한국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이제 한국의 보수우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번이야말로 중국을 해체할 때다. 이렇게 좀 기분이 상당히 이제 업되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
이 가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또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살 만큼 사신 좀 이 어르신들은 제발 전쟁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만에 대해서 한국이 무언가 해야 된다. 본인들이 군대 안 가면서 이 젊은이들을 저 죽음의 바다로 밀어넣을 겁니까? 자, 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케이 신문의 언론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 함정을 공격할 그럴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산케이 신문에 올렸는데 지난해 2월 이제 자유대와 미군이 실시한 케네치 이 훈련에서 중국 군함이 만약에 이제 대만을 공격했을 때 일본의 전투기가 미국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중국 군함에 미사를 쏜다. 이런 내용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집단적 자위권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서 발동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로 중국 수송선을 공격한다. 그리고 중국 군대가 이제 연화군이 섬에 상륙을 했을 때 일본 군이 이제 나서야 된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자, 대만 이슈가 있는데 왜 이것을 꺼내됩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전투기가 중국 군함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에 이제 이시바 전 총리가 나와서 이번 다케이치 발언으로 촉발된 이 위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다. 미국이 어떻게 이시바에 압박을 넣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물러난 거 이 배후에는 아소와 미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당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서 쫓겨났죠. 그리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시바는 이 중국과 협력 없이 일본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식량, 휘토류, 의약품 이 중국에서 많은 것을 수입하고 있고 또 일본 역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균형자란 단어를 써서 이제 제가 좀 상당히 놀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균형자가 되기 힘듭니다. 미국에 이제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어쨌든 이 시바가 이런 말을 꺼낸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핵으로 일본을 위협하면은 일본 역시 핵으로 이제 방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플루토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점 몇 톤입니다. 물론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중국과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을 때리는 데는 한국이 더 적합하다. 이것을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사를 올리면서 한국이 이제 중국과 일본에 충돌할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을 찌르는 단검 역할을 할 것이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 한국이 중국을 타격하는 원점이 되죠.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중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이 발진 기지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일본 언론은 이제 크게 올렸습니다. 일본 혼자서 중국과 싸우지 않는다.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발진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은 떠드는 거죠. 한국 완전히 가루로 만들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이제 일본, 미국과 함께 중국을 쪼개고 그 다음에 만주를 접수한다. 뭐 이런 기대에 차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있을 전쟁, 이제 중국과의 전쟁. 여기서 중국 혼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러시아도 들어있고 이제 북한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있죠. 중국은 함정, 전투기, 러시아도 뭐 탱크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전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유럽,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물자를 직접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은 일본, 미국,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직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나 중국은 바보가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큰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진짜 큰 전쟁입니다. 로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 이 전쟁은 세계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자, 여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기를 찍어내고 있죠. 한국 같은 나라는 바로 이제 초전의 콩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메르츠 독일 총리, 블랙락의 하수인입니다. 블랙락,
뱅커, 금융가입니다. 금융가는 언제나 전쟁을 원합니다. 메르츠는 독일이든 어떤 나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자신이 블랙락 출신이고 이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블랙락 월가에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반역자 놈이 야, 나 앞으로 이제 중국 좀 손 좀 봐야 쓰겠는데 지금 이제 전략을 구상 중이야. 그런데 너는 어떡할래? 자, 이제 너는 어떻게 중국을 요리할 건데? 이렇게 대한민국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표현 뭐 대중국 인식 이런 것은 의미가 없죠. 자, 정확한 내용은 중국 요리하는데 너 조인해야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독일 통일이 어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쳤는데 저는 이것은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있을 전쟁은 뭐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 대립도 아니고 자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전쟁도 아닙니다. 오직 이 G7 이제 여기에 일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대리군 역할을 하고 있죠.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 철저한 대포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리군도 아닙니다. 그냥 대포밥이죠. 자 이런 구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G7 국가에 있는 뱅커들, 금융가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들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 능력을 가진 집단을 완전히 제거해서 세계를 다시 유니폴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유감스럽게 한국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대포밥으로 그대로 순삭될, 사라질 그럴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관련돼서 한국은 멀리 비켜나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G7을 리딩하는 세력들은 이들은 결코 선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의 이런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정당성 그런 것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전쟁 이것은 한국에게 엄청난 비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제 비껴서 구경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꼭 싸우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제 일본으로 가서 용병 자격으로 저 대만 전쟁에 참가하든지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